네, 안녕하세요. 아카라 라이프 스마트홈 바이블 강의에 오신 것에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저희 장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 장치들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실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전까지 스마트홈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스마트 조명, 스마트 차양, 또 스마트 보안에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는지 이 컨셉을 먼저 한번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 집에, 우리 공간에 구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장비들이, 어떤 장치들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장치들을 선정을 해야 할까? 또 이 장치를 이용해서 도면을 설계하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 이런 컨셉 같은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카라 장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이제 고려를 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우리 IoT로 뭔가 공간을 구축한다 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이렇게 이미지가 막 자세히 떠오르지는 않아요. 저희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IoT란 이 단절된 공간들을 연결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솔루션인데 마치 인체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또 머리가 있고 또 움직이는 이제 손과 발이 있고 또 오감, 감각으로 느끼는 그런 기관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혈관이나 신경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집에 IoT로 다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머리 역할을 하는 이제 저희 서버나 이런 허브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허브가 이제 두뇌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IoT 시스템에서 허브는 뺄 수 없는 존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혈관이나 신경망 같은 것들이 전기와 통신 인프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기 통신을 통해서 이어지는 게 바로 이제 장치, 조명이라던가 뭐 스위치, 커튼 블라인드, 그리고 이제 감각을 느끼는 센서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온도나 습도 같은 거를 센서가 감지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뭔가 조명을 제어를 하겠다 그러면 허브, 머리를 거쳐서 이제 혈관 신경망을 타고 명령을 내려주는 이러한 인체와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oT로 공간을 구축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사람, 인체를 구성할까라는 개념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면은 조금 더 연상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두뇌 역할을 하는 허브는 어떤 제품들이 있고 또 설계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실 때 고려하셔야 되는 거는 저희 아크라 라이프는 허브를 연결을 하실 때 유선 랜으로 연결하는 것을 매우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허브가 와이파이 방식으로 이런 장치들, 센서들이랑 연결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정말 안정적인 이 혈관과 신경망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유선 랜 연결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인체에서도 혈액이 되게 많이 흐르는 이런 동맥, 정맥이 있고 되게 적게 흐르는 모세혈관 같은 게 있잖아요. 통신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공유기와 이 허브 사이는 저희가 유선 랜 케이블 통해서 이렇게 유선 방식으로 연결을 하고 또 통신이 이제 적게 일어나는, 일을 좀 적게 해도 괜찮은 이 허브와 장치 센서 사이는 이런 무선 방식으로 연결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2000년대 이후 사이버 아파트에는 이 방마다 또 거실에 이런 랜 아울렛, 랜포트들이 다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랜포트에 이렇게 랜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이 허브를 유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안정적인 이런 통신 인프라도 구축을 하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아카라 허브는 크게 다음 제품이 있습니다. 이 허브 M3 제품과 허브 M2 제품이 있는데요. 그래서 스마트홈 전체를 이제 구축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허브를 공유기와 이제 저희 공유기 있죠. 인터넷 공유기와 이제 유선 랜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시는 것이 저희는 필수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치를 하는가? 저희가 이후 내용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거실에 이 메인 허브라고 불리는 이 허브 M3 한 대는 배치를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각 방에서도 이런 침실 같은 이런 공간, 사람이 많이 머무르는 그런 메인 공간에
이런 N2 허브를 보조 허브로서 배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후 내용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아카라의 스마트 조명 스위치는 어떤 제품들이 있고 또 설계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지 한번 볼 텐데요. 특히 IoT를 할 때 스마트 조명을 가장 많이 사용하세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이 조명은 IoT 돼요? 이 스위치는 그럼 IoT가 돼요? 요런 질문들을 저희는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조명으로 구축할 때 기본적으로 이 조명과 스위치의 조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이제 개념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크게 보면 아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조합한 것 중에서 아래 세 가지 조합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일반 조명과 일반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계속 구축을 해오던 방식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직접 스위치를 눌러서 온오프를 하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스마트 IoT로 제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저희가 기존 일반 조명을 하시더라도 저희 스마트 스위치만 스마트 스위치로 갈면은 기본적으로 원격이나 자동으로 온오프 정도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껐다 켰다를 한다거나 뭐 사람이 감지되면 껐다 켰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조명과 스마트 스위치를 같이 쓴다라고 하면 어떤 게 될까 이렇게 살펴보면 아까 말한 자동으로 껐다 켰다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색온도가 바뀌고 또 밝기도 바뀌는 이런 다양한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에 내가 여기 공간은 디밍도 그러니까 밝기도 이렇게 바뀌고 색온도도 자동으로 바뀌게 하고 싶어 라는 공간은 조명도 스마트 조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조명에 골라서 쓰셔야 되고 스위치도 스마트 스위치를 쓰셔야 된다. 근데 요 공간은 내가 그냥 원격으로 뭐 일괄 스위치로 그냥 온오프 정도만 하면 되고 이 디자인 조명은 포기할 수 없어. 외부에서 이미 내가 소싱한 요 조명은 꼭 써야 돼. 라는 경우는 일반 조명과 스마트 스위치를 써서 그냥 자동으로 껐다 켰다 정도만 하셔서 시스템을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조명 스위치와 스마트 조명 스위치가 크게 무엇이 다른가? 요 개념에 대해서 많이 이제 헷갈려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일반 조명 회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 조명 스위치에서 이렇게 똑딱 하면서 이게 릴레이가 연결이 되면 전기가 흐르면서 그 전기에 의해서 조명이 밝혀지는 방식이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마트 조명 회로는 조금 다른데요. 스마트 조명 회로는 이런 물리적, 전기로 제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논리적, 그러니까 통신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명 스위치가 이제 항상 켜져 있고요. 상시 전원을 받아서 항상 얘가 온라인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 이 스위치가 이 스마트 조명과 통신을 통해서 야, 너 1번 조명 켜, 1번 조명 꺼, 이런 식으로 통신으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스마트 조명은 부드럽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도 되고, 뭐 스마트 조명이라면 뭐 색온도 조절이라던가 밝기 조절 같은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전기적으로 이렇게 그룹이 묶여 있더라도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러니까 앱으로 논리적 그룹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조명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거야. 그래서 스위치를 1구를 클릭할 때 이 두 개 조명만 껐다 켰다 하게 하고 싶어 라던가 이런 조명 그룹도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물리적 회로로 뭔가 이렇게 조명 그룹에 대해서 제한받지 않고 마음껏 그룹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명 스위치가 항상 전기를 먹어야 됩니다. 얘가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전기를 받아서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 이 조명 스위치는 중성선을 내려줘야 됩니다. 즉, 이제 전등용 중성선이 이제 천장에 막 이렇게 배선이 되잖아요. 거기서 N상을 따셔서 이 스위치 박스 쪽에 N상도 같이 내려주시고 이 조명 스위치가 항상 상시 전원이 되게 연결을 해주셔야 이 조명 스위치가 항상 살아있겠죠. 마치 이제 콘센트는 중성선이 항상 내려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콘센트와 유사한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카라의 이 유선으로 전기로 연결하는 이 유선 스위치 라인업은 어떤 것이 있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유럽형 디자인의 H1 라인업과 한국형 디자인의 H2 라인업이 있습니다. 이 유럽형 H1 라인업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호텔같이 고급스러운 그런 디자인, 외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그 스위치 박스가 86 사이즈, 이기 때문에 미리 이 사이즈에 맞춰서 뭐 벽에 공간을 만드셔야 되니까 미리 설계를 하실 때 요거를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형 H2 라인업 같은 경우는 기존 저희 한국형 그 규격과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 박스 같은 경우는 기존 KS 규격 박스에 연결하시면 된다. 요 두 가지 모두 중성선이 필요합니다. 중성선을 그 N상을 꼭 내려서 배선을 하시기를 저희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아카라 라이프의 무선 스위치 라인업인데요. 무선 스위치는 배터리 타입으로 제어를 하게 되는 일종의 어, 리모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명의 밝기나 색온도를 조절을 하려면 뭔가 이렇게 회전을 해서 이 퍼센테이지를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선 노브 스위치 H1이라던가 이제 스마트 큐브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계속 가만히 돌리면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밝기나 색온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스마트 조명을 제어를 하려면 이런 무선 스위치, 특히 이제 회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무선 스위치도 같이 함께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라인 조명 같은 경우 이제 집안에 구축을 하다 보면 용량이 매우 커져요. 막 이렇게 400W를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때 저희 그 보통 이제 이런 전자식 스위치 같은 경우는 LED 조명의 이제 용량을 너무 큰 거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400W까지만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도 그러면은 기계식 스위치, 기존 스위치랑 이렇게 연결을 하거나 뭔가 따로 컨트롤러로 연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라인 조명은 컨트롤러로 별도 유선을 연결하신 후에 이런 무선 스위치를 통해서 제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선 리모트 스위치 H1도 요걸로 통해서 이제 껐다 켰다를 하시거나 이제 미니 스위치 같은 경우 요런 거를 가지고 이제 가볍게 제어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 스위치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 IoT 스마트 조명의 개념이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너무 다양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색온도나 밝기 조절도 다 되기 때문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너무 헷갈리게 되고 스위치 구수도 너무 많아지게 되고 스위치가 너무 많아지면 별로 미관상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런 디스플레이 스위치입니다. 디스플레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 화면에서 이렇게 이름도 이렇게 뜨게 합니다. 그래서 일괄소등이라던가 아니면 귀가 모드 조명. 그래서 하나의 뭔가 씬에 맞는 조명이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터치스크린 다이얼 V1 같은 경우는 아카라 이런 조명이라든가 장면 같은 거가 최대 18개까지 이 스위치 하나로 다 제어가 되고요. 이 매직패드 S1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제한 없이 모두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이런 디스플레이 스위치 하나가 있으면 집안에 이제 모든 조명들을 요거 하나만으로 자유자재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마트 조명입니다. 스마트 조명은 다음과 같은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명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고급스럽게 가능하고 이런 시간에 따른 지정도 가능하다. 그리고 밝기 조절도 되고 이런 색온도도 2700켈빈부터 6500켈빈까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스마트 조명 저희가 조명의 라인업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다운라이트를 보시면 아카라 라이프는 다음과 같은 이제 다운라이트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라이트 V1 2인치, 3인치, 그리고 4인치, 6인치, 그리고 사각 그릴 다운라이트 이렇게 있는데요.
2인치 제품 요즘 많이 사용하시죠? 저희가 25년도 12월에 이제 조금 있으면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간을 구입하실 때 이 인치도 이제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천장에 몇 센치 정도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이제 미리 확인하셔서 조명을 설계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마그네틱 레일 조명입니다. 요즘 주방 뭐 같은데 이제 아일랜드 같은 위에 이제 마그네틱 레일 조명 요즘 많이들 활용하시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게 레일과 이 SMPS 간은 5m 이내 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m 이내 결선이 되도록 이제 설계를 해주시고 별도 점검부 SMPS를 이제 어, 이렇게 별도 점검부 구축이 필요하겠죠. 이것도 이제 설계하실 때 같이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배선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아카라의 LED 스트립 드라이버라는 요 제품이 필요합니다. 이 SMPS는 그냥 일반 제품을 쓰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SMPS와 등기구 사이가 5m 이내에 바로 결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설치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 트랙을 어떻게 설치하셔야 되는지도 보시면 될 텐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별도 이제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그걸 통해서 설계하실 때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LED 스트립 간접 조명입니다. 요즘 거실 우물 천장이라던가 이제 커튼 박스에 이제 커튼 간접 조명이라던가 이런 간접 조명도 참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이런 간접 조명도 주로 이제 정전압 24V 방식으로 이제 제어를 하기 때문에 마그네틱 레이 조명과 유사하게 저희 LED 스트립 드라이버 제품 그리고 또 정전압 24V SMPS 제품이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제품으로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아카라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제 스트립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색온도 제어만 되는 이런 제품들도 있고 RGB까지 제어되는 이런 제품들도 있고 저희가 이제 곧 출시하는 게 이런 LED 바를 직접 그 현장에서 맞춰진 그 규격에 따라서 제작을 해서 배달을 드리는 이런 서비스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제품도 이제 25년도 12월 곧 출시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센서입니다. 저희 아카라 센서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센서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제실 감지 센서입니다. 제실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해서 사람이 있을 때 조명이나 씬들을 제어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조명을 꺼준다거나 또 이런 씬을 제어하게 된다라는 되게 매우 유용한 이런 트리거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아카라의 제실 감지 같은 경우는 매우 이제 국내에서도 환영받을 만큼 그 성능이 꽤 좋은데요. 이제 이런 제실감지 센서를 그럼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있어서 이 공간의 특성과 또 디자인 고려사항에 따라서 제품의 선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게 아카라는 요 두 가지 종류의 그 제실 센서가 있는데요. 하나는 레이더 방식의 센서고 다른 하나는 이 PIR 방식의 센서입니다. PIR 방식은 저희 기존 현관 센서 등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오래 있으면은 불이 꺼지기 때문에 이제 손을 허이허이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이게 모션을 이제 감지를 시키는 방식이죠. 다시 레이더 방식 센서를 한번 보시면은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는 이런 심박수까지도 측정 가능할 정도로 되게 미세한 움직임도 감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화장실 같은 경우 이제 사람이 계속 쪼그리고 있고 움직임이 없더라도 이게 인체를 감지를 하고 계속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는 매우 고급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특징이 이게 천장이나 이런 가구에 매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뭔가 눈에 안 보이게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도 이런 레이더 방식의 센서를 어, 함께 이제 구성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이 방식을 추천해 드리고요. 이제 이런 PIR 방식의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모션, 움직임이 감지할 때, 요 센서를 사용하시면은 좀 유용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관같이 그냥 사람이 이렇게 잠깐 있는 공간은 이런 센서를 같이 설치해 주셔도 좋습니다. 가격은 레이더 방식 센서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죠. 다만 이 센서는 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같이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실 감지 센서는 제실의 이 목적에 따라서 제품을 선정을 하시면 될 텐데요. 이- 여전히 이 설명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설치를 해야 할까,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가이드는 5강의 공간 스케치할 때 저희가 더 자세한 설명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니터링 센서 FP2 레이더 방식의 이 센서의 감지 범위는 이렇게 되니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센서들입니다. 이 센서들은 다 배터리 타입으로 동작을 하는 제품이라 뭐 선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거를 특별히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외부에 노출이 되니 외관 디자인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카라 제품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으로 매우 통일성 있고 이런 화이트로 이런 페밀라룩 디자인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공간에도 잘 어울리는 제품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센서들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양 제품입니다. 이제 커튼 블라인드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겠냐면요. 이제 먼저 일단 스마트 커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쪽으로 열릴지 아니면 양개형, 양쪽으로 열릴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어느 경우에도 이제 모터는 레일당 한 개입니다. 뭐 한쪽이든 양쪽 열림이든 상관없이 레일이 하나 있으면 무조건 모터는 하나다. 예. 그래서 겉지, 속지 두 개로 구성하시겠다. 그러면 모터는 두 개가 필요하게 되겠죠. 이 모터 위치는 이 레일의 왼쪽으로 올지 오른쪽으로 올지를 미리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커튼의 천이 모이는 쪽에 이제 모터가 위치하게 되니 이 커튼 그 패브릭의 집합부 쪽에 이제 전원선을 미리 포설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모터를 이제 연결을 해야 되니까 배선을 할 때 이거 미리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테리어 설계할 때 이제 고려하셔야 되는 게 이 커튼 박스의 폭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너무 좁게 돼버리면 저희 모터나 레일을 설치하기가 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하단에 보시면 커튼 레일 한 개를 설치할 경우, 두 개를 설치할 경우 이 공간에 커튼 박스의 공간을 얼마나 이제 확보해야 되는지 저희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한 개일 경우에는 이제 12cm, 뭐 가급적이면 15cm 이상을 권장해 드리고요. 두 개의 경우에는 뭐 최소 20cm지만 23에서 25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블라인드인데요. 스마트 블라인드 같은 경우도 전원선의 위치를 왼쪽에 둘지 오른쪽에 둘지 결정하셔서 해당 위치에 전원선을 포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같은 경우도 레일이 들어가 이 폭 공간을 미리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스마트 블라인드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최소 12cm 그리고 15cm 이상을 일단 권장드리고요. 이 블라인드 컨트롤러 T1S 같은 경우는 매우 소음이 적은 블라인드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9cm 이상의 공간을 확보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안 제품입니다. 아카라 스마트 도어락이 이제 사실 저희가 매우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카라 스마트 도어락은 보통 40에서 65mm의 일반 방화문 전용 제품입니다. 그래서 샤시문이나 패션문, 유리문, 뭐 나무문, 양계문, 단독주택의 뭐 최대문 등에는 설치가 안 된다라는 것 미리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스마트 도어락 K100 모델은 이제 푸시풀형이고요. 타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라에서 이 설치 서비스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 24시 AS도 가능한 제품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스마트 도어락 엘백 제품 같은 경우는 핸들형에다가 무타공, 타공 없이 설치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도어벨입니다. 네, 저희 도어벨 같은 경우에 이 아카라 홈앱 그리고 저희 매직패드 S1 플러스를 통해서 이 도어벨의 영상을 확인을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일반 집안의 월패드에도 영상이 보입니까? 라는 질문이 많은데 일반 월패드와 영상 호환은 안 된다는 점. 네, 그래서 저희 스마트폰이나 이 아카라의 매직패드 S1 플러스에서 영상을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원 같은 경우는 상시 전원을 이제 쓰기를 저희가 권장을 드립니다. 뭐 배터리도 가능하지만 유지 보수가 계속 돼야 되니까 기존 인터폰과 초인종 사이에 배선되어 있는 전선을 이용해서
도어벨 전원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전 제품에 대한 상세 스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는 저희가 별도 엑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 자료도 함께 첨부해 드릴 테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제품을 설계하실 때 시공 방법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기능이 있고 규격은 어떻게 되는지 등 같이 참고하셔서 설계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아카라 제품은 어떤 제품들이 있고 또 간단하게 설계할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하면 좋을지 오늘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댓글이나 구글 폼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더욱더 업그레이드 할 테니 의견 많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